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이 들면 혈압은 조금 높아도 괜찮다. 약만 먹으면 된다. 어지럽지 않으면 문제 없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이 말부터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혈압은 조금 높아도 괜찮은 병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혈압은 조용히 혈관을 손상시키는 신호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벽을 서서히 두껍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혈압이 140 정도인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나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혈압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는 지금 여러분의 혈관이 얼마나 압력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고무호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세게 밀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면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우리 혈관도 비슷합니다. 의학계에서는 고혈압을 침묵의 위험 요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통증 없이도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 기능 저하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겁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관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결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혈압은 갑자기 위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고혈압은 왜 생기는가? 둘째,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셋째,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면 되는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혈압 숫자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되실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혈압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왜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짜게 먹어서 그렇지 않나요? 스트레스 때문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혈압은 두 가지 숫자로 표현됩니다. 수축기 혈압, 그리고 이완기 혈압입니다.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밀어낼 때의 압력, 그리고 심장이 다시 이완되어 피를 채울 때의 압력입니다. 이 숫자가 높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혈관 벽이 계속해서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무풍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를 강하게 계속 불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팽팽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탄력을 잃고 두꺼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압이 높게 유지되면 혈관 내피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혈관 내피는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세포층입니다. 이 층이 건강해야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이 내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이 시작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달라붙을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혈관 손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혈압 약 먹고 있으니 괜찮지 않나요? 물론 약물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적절한 혈압 조절이 심혈관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혈압이 올라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습니다. 근육량은 줄고 활동량은 감소합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식습관이 지속되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딱딱해진 혈관은 같은 양의 혈액이 지나가더라도 더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즉, 혈압은 결과이기도 하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은 뇌졸중 발생 위험과 밀접한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근경색, 심부전, 신장 기능 저하와도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혈압은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오르면 갈증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절이 나쁘면 통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위험 요인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이 들면 혈압이 조금 높은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과 자연스럽게 혈관이 손상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혈관이 받는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택이 시작됩니다. 혈압을 그냥 숫자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내 혈관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차이가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고혈압의 미묘한 신호들, 그리고 왜 정기적인 측정이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혈압이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의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아무 신호도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는 느낌입니다. 눈을 떴는데 개운하지 않고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물론 수면 부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 혈압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아침 혈압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상 직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혈관이 이미 부담을 받고 있다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이 없었는데도 쉽게 지치고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숨이 차는 느낌. 고혈압 자체가 직접 피로를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심장이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전반적인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는 상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와 고혈압은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특히 수면 중 무호흡이 있는 경우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 아침에 입이 마르고 두통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어지러움과 코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면 반드시 어지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일시적인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피가 난다고 모두 고혈압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고혈압의 확정 신호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이 보내는 작은 힌트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측정이 중요합니다. 혈압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재는 것입니다. 집에 혈압계 하나쯤은 꼭 두시길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특히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 화장실을 다녀온 뒤, 커피를 마시기 전, 편안히 앉아 5분 정도 안정한 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수치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이상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이 쌓이면 패턴이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정 혈압 측정은 실제 혈관 위험도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여러분, 혈압은 감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릅니다. 잠이 부족해도 오릅니다. 짜게 먹어도 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균입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은 한 번에 높은 숫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압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혈압을 재본 것이 언제입니까?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오늘 행동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는 혈압을 실제로 낮추는 생활 전략,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염분 이야기와 걷기 운동의 진짜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짜게 먹지 말아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부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국물 위주의 식사, 젓갈, 가공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십시오. 김치는 한번 헹궈서 드셔도 좋습니다. 라면 국물은 남기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혈압은 소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압의 연관성도 설명합니다. 단 음식을 자주 드시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혈관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짠 음식뿐 아니라 달고 부드러운 음식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흰빵, 과자, 달콤한 음료는 줄이십시오. 대신 현미, 잡곡, 채소, 콩류를 늘리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끼 중 1끼라도 바꾸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보조 심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관 확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하루 30분.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숨이 차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30분이 부담스럽다면 10분씩 3번 나누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혈관이 이완됩니다. 혈류가 원활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 혈압 관리입니다. 많은 심혈관 사건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기상 직후 혈압 상승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혈압이 중요합니다. 눈을 뜨고 바로 재지 마십시오. 화장실을 다녀오고 의자에 편안히 앉아 5분 정도 안정한 후 측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기록은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목표는 숫자 경쟁이 아닙니다. 혈관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대신 원인을 돌아보십시오. 어제 늦게까지 TV를 보지는 않았는지, 짠 음식을 먹지는 않았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았는지. 혈압은 몸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읽어내는 것이 관리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천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는 지금 여러분의 혈관이 받고 있는 압력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어지럽지 않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압이 높게 유지되는 상태는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과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절히 관리할 경우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혈압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식습관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달고 정제된 음식도 줄이십시오. 채소와 통곡물, 콩류를 늘리십시오. 둘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처음에는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근육을 움직이면 혈관이 반응합니다. 셋째, 기록입니다. 혈압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재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고 기록하십시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라도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 저녁 국물 절반 남기기, 엘리베이터 대신 한층 계단 오르기, 아침 혈압 기록하기. 작은 변화가 쌓이면 혈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충분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혈압을 기록한 것이 언제입니까?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이 시작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혈압을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분에게 용기가 됩니다. 이 채널은 병이 생긴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병이 오기 전에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함께해 주십시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